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KF-21은 팔 수 없다. 2. 일본의 충격적인 계획. 자국의 안보를 두고 다른 나라에서 알기 일부라는 것만큼이나 신뢰되는 행동은 없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사느냐 마느냐를 두고 일본과 중국에서 훈수를 두고 나서는 건 상상만 해도 화가 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필리핀의 전투기 구매 사업을 두고 인도네시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어 안 그래도 사이가 좋지 않았던 두 국가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필리핀에서 KF-21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인도네시아 네티즌들이 필리핀은 KF-21을 구입할 능력이 안 된다면서 필리핀을 깎아내리고 KF-21 사업을 두고 한국을 흉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여기에 분담금도 내지 않고 있으면서 KF-21 대신 러시아의 수-57을 사겠다고 도발하여 한국인들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방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필리핀에서 KF-21 구매를 사실상 확정 지어버려 KF-21 협력국 지위를 정말로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에 뒤늦게 당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공군의 오랜 염원은 제대로 된 전투기를 가지는 일이었습니다. 과거 한국군에서 공여받은 FOA-8대를 주력 전투기로 운용해 왔었지만 기체의 노후화와 정비를 이어 나갈 역량이 없어 정기 퇴역시키며 한동안 필리핀 공군의 전력에 공백이 생겼었습니다. 이 자리를 채우기 위해 필리핀 공군은 한국의 FA-50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었는데요. FA-50PH-12대를 구입해 반군 소탕에서 혁혁한 전과를 세우며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FA-50의 실전 테스트를 해준 덕분에 수출의 물꼬가 트이기도 했었죠. FA-50의 성능은 매우 만족스러웠지만 단 12대로 전 국토를 지켜내기에는 부족했었고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는 중국군의 위협에 맞서기엔 태생이 경공격기로 만들어진 FA-50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필리핀군은 FA-50 추가 도입을 추진함과 동시에 더 고성능의 다목적 전투기를 도입하기 위해 MIF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중국의 무력 시위가 거세지며 고성능 전투기가 꼭 필요하다는 위기의식으로 MIF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MIF 사업의 유력한 후보로 F-16V, 그리펜이 고려됐었지만 모두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사업이 지지부진하던 와중 KF-21이라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늘어났습니다. 지난번 블랙이글스와 함께 필리핀을 방문했던 KAI 안현호 사장이 필리핀의 MIF 사업에 KF-21을 제안했었고 이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현지 시각 5일 필리핀 뉴스통신 PNA과 인도네시아 방산 매체 에어스페이스 리뷰 등 다수의 해외 언론에서 필리핀 공군이 각종 인증 시험을 마치고 있는 KAI에 KF-21 보람의 전투기에 관심을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필리핀 공군 대변인 레이너드 메리아노 대령은 MIF의 자금이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KF-21이 MIF 사업의 경쟁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은 2026년 생산 이후 2027에서 2029년에 필리핀 공군을 위한 KF-21의 인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언론에서 보도하였습니다. 여기에 도입이 미루어지고 있던 FA-50PH-12대 추가 도입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는데요. 필리핀에 들어갈 FA-50PH에는 록히드 마틴에서 개발한 저격수 포드가 장착되어 정밀유도 무기의 정확도를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이 들려오자 인도네시아에서 격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미국의 초대형 인터넷 커뮤니티인 레딧에 필리핀에서 KF-21을 구매하려 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올라오자 인도네시아 유저들이 몰려들어 필리핀은 KF-21을 절대 구매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필리핀 유저들을 공격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KF-21 보라매를 사주지 않는다면 한국은 필리핀에 KF-21을 팔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해 어를 상실하게 했습니다. 이들의 논리는 보면 볼수록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필리핀이 KF-21과 같은 전투기를 가지게 될 경우 우리 인도네시아와 군비 경쟁해야 하는 부담감을 느껴 도입하지 못할 것이다. 강대국인 인도네시아는 한국을 상대로 유리한 조건으로 딜을 할 수 있지만
얍소국인 필리핀은 그럴 수 없어 불리한 조건으로 KF-21을 구매해야 하기에 필리핀 정부는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KF-21 사업을 인도네시아에서 주도하고 있는 줄 알겠습니다. 이렇듯 상당수의 인도네시아인은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갑이라도 되는 양 날뛰고 있지만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한 인도네시아 레딧 유저는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의 날선 비판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러한 비판에 인도네시아 네티즌들은 KF-21의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은 한국의 탓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고유의 기술을 개발하기를 원했는데 한국에서 미국의 기술을 도입하며 인도네시아 정부의 바람과 일치하지 않게 되었기에 인도네시아는 KF-21 사업에서 떠날 고민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치적인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한국의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시 날카로운 일침을 날렸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뭐가 옳은지 그른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듯합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 사업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 나라와 무슨 일을 믿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KF-21 분담금도 내지 않으면서 나팔, 유로파이터, 그리펜, F-15EX 등 살 능력이 되는지도 알 수 없는 전투기들을 산다고 하더니 이제는 러시아의 수-57을 사겠다고 나섰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군사 매체 자카르타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수-57의 공동 생산을 동남아시아 5개국에 제안했었는데 인도네시아 측은 이 제안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KF-21 사업에서 인도네시아가 빠지겠다는 소리와 같은데 이런 중요한 일을 사업 파트너인 한국과 상의도 없이 진행 중인 것이 드러나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안보를 걸고 무슨 장난질을 치고 있는 건지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인도네시아를 사업에서 퇴출해 버리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KAI 측은 인도네시아가 아니어도 KF-21을 팔 곳은 많다고 내버려 두라는 입장인데요. KF-21 사업을 주도했던 정광해선 전 사업단장은 한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절대 끊으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요. 인도네시아와 관계를 끊었을 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돈을 안 주면 기술 이전과 시제기를 주지 않으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지금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는 잃을 게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실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감정적으로는 언제까지 인도네시아의 만행을 참아 넘겨야 하는가 싶습니다. KF-21의 실물이 공개되고 성공적으로 비행까지 마치자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KF-21 보라매를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최근 폴란드에서 KF-21 사업에 직접 참여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일간지 WMP에서 아시아의 메가 폴란드의 하늘을 차지할 수 있다는 제목의 폴란드 정부가 KF-21 보라매에도 많은 관심을 보인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2026년 양산을 앞둔 KF-21의 공동 개발과 블록 2 생산 단계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과의 대규모 방산 거래에서 한국산 무기의 품질과 빠른 배송 속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폴란드와의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이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습니다. 무기 대금 지급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폴란드는 KF-21 사업의 새로운 파트너로 얼마든지 환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투기와 같은 고가의 무기를 도입하는 일은 국가의 안보에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일입니다. 구매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뿐더러 주문한다고 해서 바로 오는 게 아니기에 군의 전력 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인도네시아의 모습은 어떤 장난감을 살지 고민하며 진열대에 있는 장난감을 집었다 놨다 하는 철없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사업 태도는 국가에 대한 신뢰도까지 흔들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KF-21 사업을 두고 인도네시아와 더 이상 협력이 이루어질 거라 기대하기 어려운데요. 이 같은 인도네시아의 사업 태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서도 인도네시아와 사업을 함께하기를 꺼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초대형 프로젝트인 수도 이전 계획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다국적 기업들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협력 사업인데요. 한국과의 사업 과정에서 보여준 인도네시아의 만행을 보고 불안을 느껴 발을 빼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 사업의 존치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까탈스러운 일본은 그렇다 쳐도 이미 인도네시아에서 대규모 1대1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국까지 이번 사업에서 빠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 한국도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 사업에 손을 떼거나 전면적인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F-21 사업은 전 세계에 떠벌리고 싶을 만큼 자랑스러운 K방산의 업적입니다. 다만 잘못된 비즈니스 파트너를 선택해 옥의 티가 묻은 것 같은 지금의 상황이 조금은 아쉬울 따름입니다. 당장의 손해에만 얽매이지 않고 장기적인 미래를 바라본 현명한 선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신호등을 교체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가전제품을 주문하면 1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반도체 부족 현상을 심하게 겪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으로 한국과 대만에 대한 반도체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반도체 수입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은 먼저 대만 TSMC와 손을 잡았으며 자국에서는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도요타와 소니, 소프트뱅크 등 핵심 8개 기업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APEC 정상회의에서 TSMC가 일본을 손절매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재 일본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요타와 소니, 소프트뱅크 등 일본 기업 8곳이 첨단 반도체 국산화를 위해서 새 회사를 공동 설립했다고 NHK와 니혼게이자이 니케이 신문 등이 10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연구개발 거점 좀비 비용 등 700적 엔을 약 6,600억 원 이 회사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새 회사는 도요타, 키옥시아, 소니, NTT, 소프트뱅크, NEC, 덴소, 미쓰비시 UFJ-은행 등 일본 주요 기업이 출자해 설립됐습니다. 회사 이름은 레피더스로 정했는데 라틴어로 빠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뒤처진 일본이 빠르게 반도체 산업을 육성득하겠다는 의미를 포함한 것입니다. 일본의 대표 기업이자 자동차 세계 1위 업체인 도요타가 첨단 반도체 개발 및 양산 기업에 출자하기로 한 것은 자국 내 안정적인 반도체 조달처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계열사인 덴소와 함께 추진하는 자율주행 등의 분야에서 향후 첨단 반도체 수요가 커질 것으로 도요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라피던 글을 통해 슈퍼컴퓨터와 자율주행, 인공지능 AI, 스마트시티 등 대량의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처리하는 분야에서 필수적인 첨단 반도체 기술을 개발해서 5년 뒤인 2027년부터 양산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근무하는 일본 기술자를 불러들여서 해선폭 2나노미터 이하 반도체 자체 생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NHK는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들 기업은 우선 2나노 이하 검정 기술을 확립하고 2020년대 후반에 제조 라인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이런 움직임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점자가 일본 현지에서는 반도체 투자의 성공 가능성을 낮게 점치면서 중국에도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더 큰 분위기입니다. 현지 주요 매체들은 일본 반도체 기술력은 한국, 대만에 비해 길게는 20년 정도 뒤처져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가 세금 낭비에 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니케이는 21일 칼럼에서 미국의 중국 규제로 일본에서는 이제 중국 반도체가 따라올 수 없다는 것에 안도하고 있다며 작은 숫자를 비교하는 나노 경쟁의 그늘에 또 다른 전선인 레거시 구형 반도체가 있다. 시장을 냉정하게 본 시진핑과 중국은 첨단 기술에서 벗어나 실제 세계 반도체 수요의 대부분인 레거시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니케이는 반도체 부족으로 전 세계 자동차와 가전업체들이 비명을 지른 것은 기술적으로 10나노에도 못 미치는 칩들이었다며 설비 투자 성과로 3에서 4년 뒤면 저가의 품질도 좋은 중국산 파워 반도체, 센서, 아날로그 소자 등 28에서 65나노 선폭의 레거시 칩이 세계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에는 키옥시아, 르네사스, 소니, 옴 등 약 80개의 중소 레거시 공장이 있지만
다수가 부실 경영으로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니케이는 레거시는 미국 규제에서 벗어나 중국 업체들이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다면서 일본은 나노 경쟁에만 눈을 빼앗겨 중국발 가격 파괴가 일어날 위험을 간과하고 있다. 기술로 이기고 시장에서 졌던 철강 산업의 역사가 반복되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둬야 한다. 레거시 전략이 없다면 반도체 부활은 그림의 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5년 내 2나노 미만의 회선폭 반도체 양산이 실제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며 삼성전자와 TSMC 등 세계 톱 기업과 거의 똑같은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도 사설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금만 퍼붓는다고 성공이 보장되는 게 아니다라면서 TSMC는 올해만 5조엔을 연구개발 연구, 개발에 투자했는데 일본 기업들이 래피더스에 초기 투자하는 금액은 73억엔에 그친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경제 안보상 중요성이 커지는 첨단 반도체의 국내 확보를 위해서 자국 내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는 국내외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가 소니 및 덴소와 함께 구마모토현에서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에 최대 4,760억 엔 약 4조 5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이 TSMC가 일본을 손절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일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장중머우 모리스 참 TSMC 창업하자는 태국 방콕에서 열린 APEC 회의에 참석한 해리스 미 부통령을 면담했습니다. 장중머우는 APEC 대만 대표로 해리스 미 부통령과의 양자 회담 후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 일본 외 다른 지역에서 공장 건설이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중머우는 APEC 회의에서 기시다 총리와 시진핑 주석도 만났습니다. APEC는 대만이 참여하는 몇 개의 다자 회의 중 하나이며 중국과 대만의 중요한 소통 기회로 여겨집니다. 차이미원이 집권한 2016년 이후 대만은 중국과의 검식 대화를 단절해왔는데 이번 APEC에서 장중머우를 특사로 파견하면서 사실상 대화를 재개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장중머우는 시진핑 주석과 짧은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달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담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것에 대해 축하한다는 말을 전했다면서 매우 즐겁고 정중한 소통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대만 해협을 둘러싼 긴장 등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차이 잉원 총통이 자신에게 요청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면서 모든 면에서 완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적어도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한 차이 잉원 총통과 시진핑 주석의 메시지가 오고 갔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 중국의 경우 제20차 담 대회를 끝낸 상황이며 시진핑 주석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합니다. 대만의 경우는 26일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최근 미국이 대만을 손절매할 가능성이 연일 제기되면서 민진당의 패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진당은 2018년 지방선거 대패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민진당은 텃바딘 가오슝까지 내주며 대패했고 차이 잉원 총통이 민진당 주석에서 물러나고 만진단 정권의 국정 운영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차이 임원 총통은 지난 12일 타이베이 지원 유세에서 민진당이 4년 전에 겪었던 중간선거 패배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이 잉원 총통이 시진핑 주석과 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으며 이를 위한 간접 대화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TSMC 창업자가 갑자기 미국, 일본이 아닌 제3의 지역에 공장 설립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흐름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만은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동맹 칩 나에게 합류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인데 갑자기 중국과 관련한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의 최근 보이는 행보 때문입니다. 먼저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의 서웨이가 TSMC의 주식을 대거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버크셔의 서웨이는 14일 보유 지분 공시를 통해서 3분기에 약 90억 달러 약 11조 9천억 원어치의 주식을 매입했다면서 이 가운데 TSMC 주식 매입에 41억 달러 약 5조 4,300억 원 이상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워런 버핏은 코카콜라나 애플 등 소비재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으로 유명한 만큼
TSMC 주식을 구입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특히 중국의 침공 가능성이 연일 제기되는 상황에서 TSMC 주식을 산 것은 모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확인되는 움직임을 보면 이런 투자가 이해가 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5일 애플이 아이폰 등 자사 스마트 기기용 반도체를 아시아가 아닌 미국 애리조나에서 조달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 CEO는 애리조나주 공장은 2024년부터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2년 남았다. 더 조금 남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유럽 내에서는 유럽에서 반도체를 조달해야 한다고 말해 미국뿐 아니라 유럽도 지역 내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